당신의 간을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화학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간은 매초 500개 이상의 다양한 생화학 반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단백질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심장과 달리 간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간에는 통각 수용체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지금 당장 간의 절반이 손상되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을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침묵의 장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이 이 방정식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탄올이 입술을 통과하는 순간 간은 그것을 편안한 음료가 아닌 독극물로 인식합니다. 즉시 중화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최우선 독극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파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코올은 두 단계로 분해되는데 먼저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에탄올을 훨씬 더 나쁜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단순한 독성 물질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성면만큼 위험하다고 분류한 발암 물질입니다. 이 분자는 DNA를 직접 공격하여 간세포 내부의 유전 암호를 뒤엉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간이 필사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더 은밀하고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체 신진대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2018년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안전한 음주가 있다는 신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195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인 한 잔도 주말에 맥주 한 잔도 안전하지 않으며 오직 제로만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연구자들이 대사 일시 정지라고 부르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혈류로 들어가는 순간 간이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인 지방산화가 73%나 급감합니다. 평소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 역할을 하던 간이 오직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본질적으로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구해야 할 소방관에게 엎질러진 물을 닦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이러한 지연은 만성화됩니다.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기며 한때 당신을 보호하던 장기가 자신의 기능 부전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30일 동안 금주를 결심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간에게 본래의 기능을 기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에게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을 의미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술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갑니다. 처음 24시간 이내에 가는 비상복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 간은 청소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독성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즉시 사라지지 않고 마치 화학 유령처럼 혈류에 남아 있습니다. 간의 해독 경로는 과부하 상태로 가동되어 마지막 분자 하나까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간 내부에 주둔하는 면역군인인 쿠퍼 세포라고 불리는 특수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간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른 장기 바로 여러분의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장간축기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관계 중 하나입니다. 장에서 나오는 모든 혈액은 간문맥이라는 정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물질까지 간의 정문으로 곧바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면 장내벽에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알코올은 마치 용해제처럼 작용하여 보호 점액을 녹이고 세포 사이의 친밀 결합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 결합들은 원래 보안 검색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알코올이 강제로 틈을 벌려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 리키 갓이라고 부릅니다. 이 벌어진 틈을 통해 박테리아 독소, 그리고 불완전하게 소화된 음식 입자들이 혈류로 빠져나갑니다. 이미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던 간은 이제 두 번째 침입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의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술을 끊은 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느슨해졌던 치밀 결합이 다시 닫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 장벽이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장이 치유됨에 따라 간으로 흘러들어가던 박테리아 독소의 홍수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줄어듭니다. 갑자기 간의 업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속되던 복부 팽만감이 완화되고 머리가 멍하던 브레인 포그 현상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몸이 떨리거나 설탕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술을 끊은 지 3일째가 되면 간은 포도당 대사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떨림이 멈추고 설탕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며 에너지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첫 72시간은 드라마틱한 변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이 출혈을 멈추고 진정한 치유를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간은 치유되고 있고 장도 복구되고 있는데 기분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화학 작용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뇌를 가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으로 가득 채웁니다. 가바는 뇌의 천연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여 모든 것을 늦추고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쫓는 그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알코올은 뇌의 가속 페달인 글루타메이트를 억제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각성과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당신의 뇌는 이 인위적인 균형에 적응해 왔습니다. 뇌는 자연적으로 가바를 덜 생성하고 보상작용으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알코올이 사라졌음에도 뇌는 여전히 그 보상 모드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너무 많이 발사되는데 이를 진정시킬 가바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신경학적 폭풍입니다.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과민하며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주에 불안감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안절부절 못하고 예민해집니다. 당신의 뇌가 말 그대로 정상보다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다시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정확히 말하면 수면을 대체하는 기이하고 생생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알코올은 뇌가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는 단계인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술을 끊으면 뇌는 과학자들이 렘 반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동안 거부당했던 꿈 수면을 뇌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꿈을 꾸다가 깰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렬한 악몽을 꿉니다. 이것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뇌가 신경 연결을 재배선하고 지난 몇 달간 완료하지 못한 정신적 유지보수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연결짓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미국 국립알코올 남용건강중독연구소 NIAAA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가 필수 비타민을 흡수하는 장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그렇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B12 엽산, 아연도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주 첫 주가 그토록 힘겹고 지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간은 치유되고 싶어디 하지만 도구 상자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필요한 효소들은 원재료가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장은 마른 스펀지처럼 비타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영양분이 넘쳐나는 간은 이제 기혈을 높여 작동합니다. 첫 주가 끝날 때쯤이면 최악의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간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주차가 되면 간은 의학계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세포를 질식시켜 온 지방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심지어 적당히 술을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AFLD를 앓게 됩니다. 극적인 증상은 없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간세포가 붓고 지방 방울로 가득 차 건강한 조직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알코올이 간의 정상적인 지방 대사를 가로차의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태우거나 운반을 위해 포장하는 대신 지방을 비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주요 간세포인 간세포 헤파토사이트 내부에 축적되어 장기를 창백하고 비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손상이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획기적인 연구는 단 한 달 동안 술을 끊는 드라이 제뉴어리, 드라이 아이 제뉴어리 캠페인 참가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단 30일 만에 간 지방 함량을 평균 15-20%나 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기간에 간은 자신을 짓누르던 지방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이 녹아내리면서 간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혈류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인 짙은 붉은색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지방 덩어리에 질식하지 않는 세포들은 새로운 효율성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느릿했던 효소들도 다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간 자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이는 특히 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음을 하는 남성들이 흔히 술배바라라고 불리는 복부 비만이나 심지어 여성형 유방 조직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신체가 말 그대로 여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임상 및 실험 연구, 알코올이즘,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술을 끊은 지 단 2주 만에 가는 과잉, 에스트로겐을 더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억제되었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은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뱃살이 줄어들며 기분과 에너지의 변화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궤도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몸이 호르몬 균형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지방과 기능, 부전의 저장소였던 당신의 간은 다시금 에너지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주차가 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색깔은 더 밝아 보이고 음악은 더 풍성하게 들립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아침 산책과 같은 작은 즐거움들이 갑자기 다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시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니다 소장인 노라 볼코 박사는 수십 년간 알코올이 뇌 보상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신경영상 연구는 심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즐거움과 동기를 등록하는 뇌의 작은 스위치인 도파민 수용체를 둔화시킵니다. 이 수용체들이 무뎌지면 삶은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기 위해 알코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조차 기쁨은 인위적이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술 없이 3주가 지나면 이 수용체들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뇌는 다시 자연적으로 도파민을 생성하기 시작하며 화학적 지름길 대신 실제 경험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과학자들이 자연적인 고양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의 순간들로부터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브레인포그가 마침내 거칩니다. 생각은 더 날카로워지고 기억력은 더 확실해집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망이 재배선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들도 있습니다. 간문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피부는 더 맑아지고 윤기가 흐릅니다. 간이 노란색 색소인 빌리루빈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내면서 눈의 흰자가 밝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매혹적인 발견은 최첨단 유전학 연구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2022년 옥스퍼드 인구 건강연구소의 연구는 알코올이 텔로미어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텔로미어를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캡은 조금씩 짧아집니다.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제대로 분열할 수 없게 되며 이것이 분자 수준에서의 노화입니다. 연구 결과 알코올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음주는 말 그대로 DNA 수준에서 당신을 늙게 만들며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더 많게 만듭니다. 여기서 획기적인 사실은 술을 끊으면 손상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알코올을 포기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전적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세포 수준에서 당신의 몸은 더 우아하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30일을 해냈습니다. 간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치유를 지원하고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과학은 몇 가지 놀라운 아군을 제안합니다. 첫째, 블랙커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화합물, 특히 카웰과 카페스톨은 간세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간경변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루 두세 잔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분자입니다. 간에 내장된 청소부들을 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콤부차, 사우어크라우트, 요거트 같은 발효 식품입니다. 장간축을 기억하시나요? 이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회복시켜 박테리아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장벽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나 전략을 넘어 이해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완전한 재생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입니다. 수술로 70%를 잘라내도 몇 달 안에 원래 크기로 다시 자라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용서의 행위입니다. DNA에 새겨진 두 번째 기회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간경변이 시작되고 흉터 조직이 건강한 간세포를 대체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간이 치유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자리 잡기 전에 간에게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 30일은 중요한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몸은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공격을 멈추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간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저 휴식과 깨끗한 연료, 그리고 시간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 대가로 가는 당신에게 에너지와 명료함, 그리고 당신의 삶에 더해진 수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 도전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바로 지금 간의 침묵이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비명이 되기 전입니다.
당신의 간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간을 보호할 차례입니다.